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이제 레이븐 코인입니다. 저는 레이븐 코인 투자자이기도 하고 커뮤니티의 왕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이븐 코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지털 자산 증권을 발행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은 등등 하는 각종 상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증권이나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같은 증권 유형들 또는 어떤 뭐 부동산 자산들 뭐 모든 등등 실물에서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모든 것은 레이븐 코인 발행 플랫폼을 통해서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다. 뒤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레이븐 코인이 그러면 어떻게 자산을 토큰화하겠다는 건지 한번 보죠. 레이븐 코인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먼저 자산을 만들고 그것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메시지라든가 메모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해주고 또는 보상도 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투표 기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산에는 이제 몇 가지를 발행할 수 있는 자산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자산, 그 다음에 일반 자산은 이제 서포트 할 수 있는 보조 자산, 즉 하위 자산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한된 사람이나 또는 제한된 것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이런 것도 발행할 수가 있고요. 사실 레이븐 코인의 굉장히 잘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제한 자산을 만들었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레이븐 코인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동영상 강의했던 레이븐 코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제한 자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고요. 제가 추후에 제한 자산에 대해서 보완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는 고유 자산입니다. 이런 것을 발행하고 전송할 수 있는 겁니다. 고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예를 들면 빈센트 반코의 무슨 작품, 또 뭐 우리나라의 모 화가의 작품 이런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산들은 고유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산들을 갖다가 토커나이즈도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럼 이런 토커나이즈를 하면서 이 안에는 벌써 KYC라든가 KYC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분 확인하는 거, 실명제. 그 다음에 이제 PII라고 하는 개인 식별 정보를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거, 이런 내용들이 다 커버가 됩니다. 레이븐 코인 플랫폼 안에서. 따라서, 증권회사 하나가 온라인상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레이븐 코인을 내서 발행할 수 있는 그 자산들이 뭐가 있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각종 예술품이라든가 사파, 이런 것들이죠. 또는 애니메이션. 또는 각종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주식, 펀드 또는 뭐 브랜드 라이센스, 특허,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 다 증권형 토큰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심지어는 뭐 방탄소년단의 음원 이런 것도 또는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자원들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각종 유틸리티 토큰들 이런 것도 다 발행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경기 티켓이라든가 특정 프로 선수의 어떤 연봉 이런 것도 토큰화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진품 증명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유 자산에서 이런 걸 증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부동산, 토지, 뭐 주택, 자동차, 뭐 금, 은 이런 뭐 모든 것들을 레이븐 코인 통해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증권형 토큰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앞에서 제가 설명은 좀 사실 다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오프라인 기업 서비스는 기존에 어떤 회사가 증권 또는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서비스 받는 기존의 오프라인 서비스들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아마 증권형 토큰 거래소가 증권형 토큰 시장에서도 존재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 평가도 해야 되고 법률적 자문도 받아야 되고 하는 것들은 다 있죠. 그렇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은 온라인 레이븐 코인 발행 플랫폼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하고는 완전히 획기적인 그런 모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씩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레이븐 코인을 만약에 특정 어떤
부동산을 갖다가 어떤 회사가 레이븐 코인을 정해서 DAS, 디지털 애셋 시큐리티, 즉 디지털 자산 증권을 발행하려고 한다고 하시죠. 그러면 이 레이븐 코인은 이 발행 플랫폼은 뭡니까? 자산을 발행하고 전송하고 이런 기능들을 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커버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토큰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실명 확인하고 자금 세탁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 있는데 레이븐 코인은 지금 현재 외부에 있는 이런 것을 체크해주는 그 회사들과 서비스가 서로 협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레이븐 코인 발행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되죠. 자, 그래서 코인을 발행해서 이제 거래소들에게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들은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증권형 토큰을 전문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라고 말씀드렸죠. 이 거래소들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고 브로커 딜러라든가 또는 이제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LP들 이들을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되고 이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개인 투자라든가 기관 투자자, 뭐 회사 뭐 등등 이러한 이제 투자자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토큰, 즉 자산화된 토큰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이들은 그 토큰을 구매함과 동시에 그 어떤 회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주주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거버넌스 플랫폼도 여기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투표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븐 코인 같은 경우 투표 플랫폼도 있어서 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팔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가격이 올랐는데 100억짜리였는데 우리가 다 100억에 사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100억짜리를 200억이 됐는데 팔면 어떨까라고 누군가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주주 커뮤니티를 통해서 판매를 해볼까 하면 누군가가 제안이 되면 그 제안을 가지고 이제 투표를 돌리게 되죠. 그러면 해당 토큰을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발행 보팅 토큰이라고 하는 투표할 수 있는 토큰이 전달이 됩니다. 해당 지갑으로 전달이 되면 거기에서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지분만큼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전체 플랫폼을 지원하는 것들이 바로 레이븐 코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레이븐 코인은 2020년 3월 5일 기준으로 해서 비트렉스부터 시작해서 바이낸스 등 뭐 OK 익스체인지 등 해서 전 세계의 탑 50개 거래소들에 현재 상장이 좀 되어 있죠. 여기 네모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죠. 업비트가 있고 가주아라는 거래소가 있고요. 이 다이거 거래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거래소가 해외에 런칭한 그런 거래소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증권형 토큰만을 전문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거래소라고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자, 레이븐 코인을 좀 이해하려면 어떤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코인이라며 그 돈이야? 얼마짜리야?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코인이라는 것을 소프트웨어로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소프트웨어.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능으로서 즉 STO를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레이븐, 이거는 소프트웨어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븐 코인을 상품으로서 인정하는 것이죠. 즉 투자 상품으로서의 레이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반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 즉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레이븐 코인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에 가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바로 투자 상품으로서의 레이븐입니다. 그래서 STO 발행 플랫폼으로서의 소프트웨어 기능을 하는 것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븐 코인을 투자 상품으로서 레이븐 코인을 인식하게 될 때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거래소에 가서 레이븐 코인이 현재 시세가 얼마고 가격이 얼마고 해서 내가 레이븐 코인을 사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코인을 소프트웨어다 또는 앱이다 디센트럴라이즈드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레이븐 코인 같은 경우는 바로 요 플랫폼으로서의 레이븐 코인 그리고 투자 상품으로서의 레이븐 코인 이렇게 별도로 인식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품, 하나는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증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또는 특정 발행 주체가 자금을 필요로 하니까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 증권이잖아요. 그래서 증권을 하려면 바로 발행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회사가 대부분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제 51% 이상을 점유하니까 이거는 특정 회사가 보유하고 운영하니까 중앙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행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증권형 토큰이라고 발행된 것이 앞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주체의 성패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증권은 ST 전문, 즉 시큐리티 토큰 전문 거래소에서만 거래하게 되어 있다. 증권이기 때문에 정부가 인가한 그 거래소에서만 거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미 여기 세 개를 좀 올려놨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상품이라고 정한 것은 비트코인하고 레이븐코인,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이 이제 최근에 POS 시스템으로 이제 바뀐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증권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남은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상품이라는 건 뭔데? 발행 주체가 없다. 즉 주인이 없는, 이 발행을 했지만 주인이 없다.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금 조달할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 이겁니다. 자금 조달할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 자, 탈중앙화되어 있다.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거래 모든 원장이 블록마다 만들어진 원장들이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전 세계에 채굴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로 채굴에 의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상품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굴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네트워크는 전체가 돌아간다. 이것은 그래서 상품은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하는 곳에서 아무 곳에서나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품이 증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자, 레이븐코인을 다시 살펴보면 상품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어느 암호화폐 거래소든지 구매하고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 그러나 바로 이 레이븐코인은 무엇을 한다? 이러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레이븐코인에 대해서 가치를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